어떤 패배는 감독으로 하여금 라커룸에서 고함을 지르게 만듭니다. 어떤 패배는 심판의 판정이나 잔디 상태, 혹은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을 탓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참으로 기이한 패배도 존재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전술가를 벤치에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고 그저 씁쓸하게 고개를 떨구며 소름 돋는 진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패배 말입니다. 말라가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후안, 프란시스코 푸네스 감독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무거운 침묵과 짙은 아쉬움이 감돌던 기자회견장에서 푸네스 감독은 결코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대의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스페인 축구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강인이 57분에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벽한 경기를 해냈을 겁니다. 우리는 상대팀 전체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술 계획은 그 외의 모든 순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명의 인간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강인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자백,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무력감의 인정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57분 이전까지 푸네스 감독이 일주일 내내 공들여 쌓아 올린 수비 요새는 마치 정밀한 스위스 시계처럼 오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침투 공간은 차단되었고 패스 길목은 완벽히 봉쇄되었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흐름은 푸네스 감독이 전술보드 위에 그려놓은 궤적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기심의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강인이 터치라인을 밟았습니다. 템포에 적응하기 위한 10분의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한 수십 번의 볼터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측 측면에서 잡은 단 몇 번의 터치, 수비수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벼운 바디 페인팅, 페널티 박스 중앙을 향해 파고드는 직선적인 돌파, 그리고 골문 구석을 찌르는 왼발의 날카로운 마무리. 푸네스 감독이 일주일 동안 준비한 철벽의 수비 시스템은 단 한 번의 천재적인 순간 앞에 모래성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째서 푸네스 같은 노련한 전술가가 자신의 팀이 오직 단 한 사람에게 패배했다고 씁쓸하게 인정해야만 했을까요? 이강인의 공간인지 능력, 움직임의 궤적, 그리고 상대의 수비 구조를 해체해버리는 파괴력 속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푸네스 감독의 전술 분석실 시선으로 들어가 그 잔혹했던 악몽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잔혹했던 결정적 순간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경기 시작 후 56분 동안 푸네스 감독의 눈에 비친 경기장 전체의 그림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가 코칭 스태프의 전술 노트에 기록된 모든 수치는 완벽한 수비 밸런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선의 간격은 12m 안팎으로 촘촘하게 유지되었고 1대1 경합 승률은 70%를 웃돌았습니다. 상대의 공격 작업은 번번이 무기력하게 측면으로 밀려났습니다. 푸네스 감독은 상대의 모든 공격 루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완벽한 전술적 세장을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57분을 기점으로 말라가의 모든 수비 데이터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에 머문 33분 동안 이강인은 4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점은 그의 모든 볼터치가 상대 수비수 최소 2명의 위치를 안전구역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가 수비진은 당황한 나머지 3번의 전술적 파울을 범해야만 했습니다. 4번의 결정적인 기회 창출 패스가 쏟아졌고 그 정점은 기대 득점값 XG이 극도로 낮았던 상황을 골로 연결한 파괴적인 마무리였습니다. 경기 후 푸네스 감독은 코칭 스태프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를 정확히 찔러 넣은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았다. 그는 공을 오래 소유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저 우리 시스템이 가장 아파하는 급소만을 정확히 타격했을 뿐이다. 스페인 현지 언론은 즉각 들끓었습니다. 마르카지는 이를 두고 천재적인 두뇌가 만들어낸 33분간의 시스템 붕괴라 칭했고 라리가의 주요 전술 분석 채널들은 탁월한 개인의 기량이 어떻게 정교한 전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푸네스 감독의 인터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푸네스 감독이 왜 단 한 명에게 패배했다고 표현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목격하고 뼈아프게 지적한 4가지 핵심 전술 메커니즘을 해체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전술적 사각지대의 침투. 푸네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측면과 중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들어온 순간 그는 측면에 머물지도 완전한 중앙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팀의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수 사이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어 공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간으로 불리는 하프 스페이스였습니다.
푸네스 감독은 선수들이 각자의 구역을 철저히 방어하는 지역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지만 이강인은 그 분할된 경계선 자체를 역이용했습니다. 수비수 2명의 마크범이 경계선에 절묘하게 위치함으로써 말라가의 풀백과 홀딩 미드필더에게 풀 수 없는 심리적 딜레마를 안겨준 것입니다. 풀백이 전진에 압박하면 그 뒷공간으로 침투 패스가 들어가고 미드필더가 물러서 각도를 좁히면 이강인은 즉시 몸을 돌려 페널티 박스 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푸네스 감독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그는 몸을 반쯤 연 상태로 공을 받아 우리의 전진 압박 환성을 완벽하게 무력화했습니다. 압박을 피해 달아난 것이 아니라 가장 숨막히는 공간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와 우리 스스로 수비 대형을 무너뜨리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둘째, 생체 반응을 역이용한 잔혹한 중심 파괴. 푸네스 감독은 실점 장면의 기술적 디테일을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 우리 수비수의 위치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수비 각도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육안으로는 쉽게 포착하기 힘든 동작을 해냈습니다. 바로 상대의 신체 중심을 완벽히 조작한 것입니다. 우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강인은 단순한 주력으로 상대를 제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템포를 절반으로 늦추고 상체 중심을 낮추며 어깨를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크로스를 올리거나 엔드라인 쪽으로 치고 나갈 것이라는 완벽한 가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말라가의 수비수는 반사적으로 크로스 각도를 차단하기 위해 디딤발인 왼발 쪽에 모든 체중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묶여버린 그 0.1초의 찰나, 이강인은 왼발 끝으로 공을 반대로 꺾으며 90도 각도로 중앙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푸네스 감독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대단히 잔혹한 기술이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모든 체중이 쏠린 상태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강인은 단순한 스피드로 우리를 뚫어낸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신체적 반사작용을 덫으로 삼아 우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셋째, 도미노 붕괴 효과와 통제된 혼돈. 이것이 바로 푸네스 감독이 경기 후 가장 깊이 있게 강조한 대목입니다. 이강인은 단순히 한 명을 제치기 위해 드리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팀 수비 라인 전체에 연쇄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드리블을 펼쳤습니다. 푸네스 감독의 설명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복기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수비수가 뚫리자 말라가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본래 자리를 버리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서둘러 패스하거나 섣불리 슛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한 템포 공을 더 쥐며 가볍게 볼을 긁어 페널티 박스를 지키던 스토퍼까지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푸네스 감독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단 3초 만에 우리 수비수 3명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이강인 한 명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우리 진영에 극도의 혼돈을 만들어냈지만 그 혼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강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 겹으로 촘촘히 쌓여있던 말라가의 수비 블록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렸고 아크 정면에는 56분 동안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거대한 빈 공간이 처참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넷째, 템포를 빼앗는 비정형 슈팅 메커니즘.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나왔습니다. 푸네스 감독은 공이 골망을 흔들던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중앙 수비수가 슬라이딩 태클로 슈팅 각도를 차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에게는 긴 도움 닫기 동작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는 안쪽으로 꺾고 들어온 뒤 강력한 슛을 만들기 위해 긴 백스윙 동작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왼발은 극도로 짧은 반경 안에서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비정형적인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말라가 수비수가 몸을 던지는 바로 그 찰나 공은 이미 이강인의 발끝을 떠나 있었습니다. 발등 안쪽에 얹힌 공은 낮고 강하게 회전하며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던 골키퍼는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제자리에 얼어붙어 골망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네스 감독은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요행을 바란 슈팅이 아니었습니다. 공을 터치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머릿속에 완벽히 프로그래밍되어 있던 마무리였습니다. 경기 후 이어진 심층 분석에서 푸네스 감독은 일반 시청자들이 하이라이트 화면만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결정적인 디테일 하나를 더 짚어냈습니다. 푸네스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받기 직전 5초 동안 그의 시선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날아오는 패스의 궤적만 멍하니 쫓고 있을 때 이강인은 어깨 너머로 주변 공간을 무려 4번이나 훑어보았습니다. 측면 수비수의 위치 확인, 중앙 미드필더의 압박 타이밍 계산, 커버를 들어오는 센터백의 거리 측정, 그리고 상대 골키퍼의 위치 파악까지. 최정상급 미드필더들이 구사하는 이 정교한 공간 스캐닝 작업이 이강인의 머릿속에서는 3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모두 끝났습니다. 푸네스 감독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잡고 나서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공이 발에 닿기도 전에 이미 우리 수비진의 모든 이동 동선이 그의 머릿속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체력이나 투지가 부족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강인의 두뇌 회전 속도가 우리보다 한두 템포 앞서 있었기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공간을 예측하는 이 압도적인 인지 능력의 격차가 결국 조직적인 수비진을 항상 한 발짝 늦게 반응하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경기 직후 전해진 푸네스 감독의 솔직하고 전문적인 인터뷰는 글로벌 축구 커뮤니티 전역에 거센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외 축구 포럼 레딧에서는 푸네스 감독의 발언이 끊임없이 공유되었습니다. 한 전술 분석가는 상대팀 감독이 교체 투입된 선수 한 명에게 무력감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천재적인 두뇌가 경기장 전체를 지배했음을 뜻한다라는 분석을 남기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X 플랫폼에서도 스페인 현지 전문가들이 푸네스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그의 솔직한 분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수만 개의 추천을 받은 한 코멘트는 푸네스 감독은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는 정상급 축구의 가장 냉혹한 진실을 말했다. 조직적인 시스템을 묶어둘 수는 있어도 공간의 법칙을 비틀어버리는 특별한 개인까지 가둬둘 수는 없다라고 평했습니다. 이강인의 파괴력에 반신반의하던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논쟁의 정답은 언론의 추측이 아니라 그를 직접 상대했던 적장의 뼈아픈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후안 프란시스코 푸네스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남긴 질문은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만약 이강인이 더 일찍 그라운드를 밟았다면 어땠을까요? 30여 분이 아니라 70분 혹은 90분 내내 그를 상대해야 했다면 말라가의 수비벽은 얼마나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가설에 대한 정답을 지금 당장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강인은 공격수가 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증명해냈다는 점입니다. 바로 적군과 아군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며 자신의 다음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57분에 교체 투입된 한 명의 선수, 경기의 운명을 가른 원더골,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수비 시스템, 그리고 자신의 전술이 오직 한 사람에게 무너졌음을 고개 숙여 인정한 적장. 이것은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강인의 마법 같은 왼발을 마주하게 될 유럽의 모든 수비 라인을 향한 가장 서늘한 첫 번째 경고장일 뿐입니다. 푸네스 감독의 전술적 시선으로 풀어낸 이 숨막히는 승부의 이면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명경기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강인을 향한 푸네스 감독의 극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강인은 향후 세계 축구를 호령할 대체 불가능한 마에스트로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